진짜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햇살 가득한 집 안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 딸뿐이었지만 그 딸들마저 모두 낯설고 먼 나라,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외로움에 지쳐가던 그녀는 결국 두려움을 품은 채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엘레나예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햇살 가득한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일했었고 가족들과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소박한 삶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저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퇴직 후에는 제가 사랑하는 고향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즐겨 찾던 카페에 앉아 이탈리아의 느긋한 삶을 만끽할 거라고 상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세 딸은 저 먼 나라 한국으로 떠나 각자의 삶을 꾸려 나갔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약간 무서웠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의 언어가 낯설고 음식이 아주 다르며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 같은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익숙하고 편안한 이탈리아의 세계를 뒤로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곳으로 떠나는 상상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전화와 편지로 딸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카밀라, 비앙카, 그리고 로사, 세 딸 모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맏딸 카밀라는 유명 IT 기업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고 비앙카는 명문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셨으며 로사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꿈을 펼치고 있었어요. 딸들의 말은 에너지와 혁신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를 그려주었어요. 점점 한국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카밀라 딸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눈부신 네온사인,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다정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면서 그 먼 나라를 마음속에 그려보았어요. 분주한 시장도, 지하철의 시원한 바람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거의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했어요.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혹시 저도 그 신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기찬 거리를 걷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제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나온 모든 변화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 자신이 이제 안락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딸들의 웃음소리와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새로운 고향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당당해 보였어요. 과연 저도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결국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언어와 빠른 생활 속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딸들이 성공과 행복을 찾은 그 나라를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언어도 배우며 어쩌면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어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이탈리아의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의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제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았어요. 때로는 힘들겠지만 때로는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들이 바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 때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저는 한적한 아침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으로 날아갈 날이었어요. 저는 소중하게 아끼는 몇 가지 물건, 가장 좋아하는 책, 집을 생각나게 하는 부드러운 스카프, 그리고 딸들의 작은 사진을 조심스레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어요. 앞날이 두려웠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망의 불꽃이 살아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비행기는 광활한 바다와 아래에서 보니 작게만 보이는 땅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한국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어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따뜻한 사람들, 하늘을 향해 뻗은 높은 건물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동시에 제 딸들 카밀라, 비앙카, 그리고 로사를 생각하며 그들이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삶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리라 느꼈어요. 전화로 들은 딸들의 이야기는 생생하고 따뜻한 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고 저도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넘쳐났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활기가 넘쳤어요. 안내방송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들은 비록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안내 표지판을 따라 조심스레 걸어가다 보니 이내 도착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던 것은 바로 제 딸들이었어요. 카밀라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비앙카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으며 로사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 저에게도 어울리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들은 도시의 모습과 생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바쁜 시장, 깨끗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점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편리한 지하철, 친절한 이웃들, 매일 맛보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 그 거리들을 걸으며 새로운 요리들을 맛보고 천천히 한국어를 배워나갈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딸들의 다정한 마음과 주변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오래된 걱정들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희망에 가득 찬 마음과 배움에 대한 굳은 결심으로 저는 이 새로운 땅에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이곳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느 화창한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도시를 혼자서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직접 보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한국의 일상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곧 깨달았어요. 아파트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동네 시장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어요.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곳곳에 붙은 한국어 표지판들을 바라보았어요.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듯 움직이자 문득 너무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하철 입구 앞에서 티켓 자판기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딸들이 사용하는 걸 여러 번 봤었지만 지금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 나온 안내를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한국어 문구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까 봐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몇 분 동안 애를 쓰던 후 저는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젊은 남성에게 다가가 서툰 한국어로 "이거 어떻게 써요?" 라고 천천히 물어보았어요. 그분은 웃으며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신 후 간단한 영어와 섞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자판기를 가리키며 카드를 찍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보며 그분의 동작을 따라 해보았고 서서히 자판기가 삐소리를 내며 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지만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자 분주한 사람들 속에 제가 더욱 작아진 기분이 들었어요. 벽에 붙어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집어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해하려 했지만 선과 기호들이 마치 미로처럼 느껴져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의 한적한 거리들이 그리워지며 그때의 단순하고 편안한 생활이 생각났어요. 열차가 정차하자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열차는 꽉 차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밀려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손잡이를 꽉 잡으며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열차 소음, 사람들의 북적거림, 그리고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 안내. 방송 소리에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한참을 지나 어느 순간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했는데 다정한 할머님 한 분이 재빨리 제 몸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분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미소 덕분에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저는 이런 도전들이 비록 힘들지만 새로운 삶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거장에 도착할 때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은 약간 떨렸어요. 열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길을 잃고 두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한국을 제 집처럼 만들어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저는 어느 쌀쌀한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어젯밤 가슴 한켠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었고 강한 두통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모험들로 인한 피로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새로운 나라에서 이미 겪었던 여러 도전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은 정말 달랐어요. 매우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들어 맏딸 카밀라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라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몇 분 안에 카밀라와 비앙카가 제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두 분 다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차분하셨어요. 카밀라께서 바로 병원에 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은 언제나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느리고 복잡한 시스템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딸들을 믿었고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는 급히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쓰인 명확한 표지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입구에서 맞이해 주신 접수 담당자 분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다정한 목소리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금세 저는 작은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간단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제 상태를 살펴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통증과 두통,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어요. 모든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몇 시간, 아니 며칠씩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차가 빠르고 원활했어요.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가벼운 심장 질환이 있어서 약간의 관리와 며칠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우선은 약을 복용하며 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선생님께서는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적어주시고 간단한 단어와 몸짓으로 약 라벨 읽는 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통증 때문에 두려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놀라움도 있었어요. 한국의 병원이 이탈리아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었고 직원들은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돌봐 주셨어요. 그 경험 덕분에 한국이 단지 낯설고 빠른 곳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들이 부드러운 담요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돌아오셨어요. 로사께서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 주시고 비앙카께서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주셨어요. 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에도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조용한 병실에서 쉬면서 저는 도착한 이후 겪은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분주한 도시에서 길을 찾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며 이제는 건강 문제까지 겪으면서 여러 도전을 경험했지만 각각의 도전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무서운 상황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변화가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희망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내면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차분한 결심이 생겼어요. 만약 이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한국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병원에서의 이 전환점은 한국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돌봄과 친절이 진심인 곳이며 저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매일이 새 출발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움에서 숨지 않고 매 순간을 배우고 즐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딸들이 큰 도움을 주셔서 저는 점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하고 밝은 도시를 바라보며 일어났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미소 지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비앙카와 로사의 작은 도움을 받아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학 수업에 참여했어요. 수업에는 현지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많아서 모두가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께서 간단한 단어와 그림을 사용해 가르쳐 주시자 저도 금세 몇 가지 기초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부드러운 향기를 풍기는 작은 공원을 걸어 다니고 과일과 채소의 색깔이 햇빛 아래서 춤추듯 생생한 시장들을 방문했어요.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어요. 각 요리마다 고유의 맛과 이야기가 있었고 재료와 조리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즐거웠어요. 때로는 분주한 거리의 작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느꼈어요. 어느 오후 로사께서 저를 전통 한옥 찻집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불빛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달콤하고 편안한 향이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홀짝이며 마셨어요. 그 자리에서 로사께서는 찻집의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소박한 경험은 제게 소속감을 안겨주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저처럼 과거의 삶을 뒤로한 다른 분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충과 작은 승리들을 나누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예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빠른 생활 속도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과 그들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힘들거나 혼란스러운 날에도 병원에서 만난 친절한 간호사와 지하철에서 도움을 주신 젊은 남성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 새로운 땅이 제게 진정한 집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걷고 한국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면의 변화를 느껴요. 도시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다정함, 그리고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는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꽃이 만발한 작은 공원과 집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들을 지나쳤어요. 신선한 공기에는 근처 빵집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도시의 소리부드러운 대화, 버스 엔진의 윙윙거림, 때때로 들리는 자전거 벨소리를 들으려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 단순한 순간들이 저를 차분하고 행복하게 해 주었어요. 오후가 되자 딸들이 모여 가족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카밀라의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요리가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맛있는 한국의 비빔밥과 예전 레시피로 만든 조금의 파스타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순간 아무리 멀리 여행했다 해도 사랑이 모든 거리를 잇는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거실에 앉아 딸들과 새 친구들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에서 겪었던 언어 장벽, 분주한 도시의 빠른 속도, 그리고 외로움의 순간들이 모두 기억났어요. 이제 그 기억들은 제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일깨워 주더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다정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집이 되어 주었어요. 내일을 준비하며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더 강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긴 새로운 마음을 찾았어요. 매일매일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하며 그게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